난 고민채로 있고 싶은데. 요르크 슈타이너 글. 나뭇잎이 떨어지고 기러기떼가 무리를 지어 남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곰은 털 사이로 겨울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곰은 벌써부터 아주 피곤했습니다. 곰은 눈이 올 것 같은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버석거리는 나뭇잎을 밟으며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동굴로 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곰은 동굴 속의 따뜻한 보금자리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곰들은 모두 겨울잠을 자야 하기 때문이지요. 바깥에서는 찬바람이 숲을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아침 온 숲이 눈으로 뒤덮였지요. 드디어 겨울이 찾아왔답니다. 그러나 곰은 아무것도 모르는 채 잠만 잤습니다. 그런데 곰이 쿨쿨 자는 동안 숲속에서는 무슨 일인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겨울이 되면서 사람들이 숲속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건물을 짓기 위한 설계도와 온갖 기계들을 잔뜩 가지고 와서는 나무들을 베어 넘어뜨렸어요. 나무들이 한 그루 한 그루씩 차례로 쓰러지고 말았답니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커다란 기계들과 크레인을 끌고 와서는 숲 한가운데에 공장을 세웠지요. 이전까지는 아무도 살지 않던 숲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화물차를 타고 들어오게 되었답니다. 땅은 워낙 꽁꽁 얼어붙어서 땅을 파는 무거운 기계도 내려앉을 염려가 없을 정도였지요. 봄이 되자 땅속 깊은 곳에서 곰이 서서히 잠에서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겨우내 잠을 잤으니 잠에서 깨어나는 일이 쉽지는 않았겠지요. 곰은 몇 번 크게 하품을 한 다음 천천히 동굴 입구로 기어갔어요. 동굴 입구에 선 곰은 환한 빛에 눈이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직도 잠이 덜 깼나? 곰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눈을 비볐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곰이 잘못 본 것이 아니었어요. 곰이 본 대로 숲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곰은 너무나 놀라 멍하니 공장을 바라보았어요. 곰이 이렇게 공장을 쳐다보고 있는데 멀리서 곰을 발견한 공장 감독이 어느새 곰에게로 달려왔습니다. 이봐, 당신 여기서 무얼 하는 거야? 빨리 자리에 가서 일해. 공장 감독이 소리쳤어요. 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 죄송합니다만 저는 곰인데요. 곰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곰이라고? 웃기지 마, 이 더러운 게으름뱅이야. 공장 감독은 어찌나 화가 났는지 곰을 당장 인사과장에게 끌고 갔지요. 저는 곰입니다. 제가 곰이라는 건 보면 아시잖아요. 곰은 공손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무얼 보든지 그건 내 마음이야. 인사과장은 다짜고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내 눈에는 곰이 아니라 면도도 안 한 더러운 게으름뱅이밖에 안 보이는데 무슨 소리야. 인사과장은 곰을 전무에게 보냈어요. 전무는 곰 얘기를 벌써 듣고는 화가 잔뜩 나 있었지요. 곰이 전무의 사무실로 들어갔을 때 전무는 자리에 앉아 부사장과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지금 여기에 게으름을 피우는 일꾼 하나가 와 있습니다. 이 친구 얘기가 자기는 곰이랍니다. 하필이면 곰이라니요. 무척 바쁘신 줄은 압니다만 부사장님께서 면도도 안 한 이 게으름뱅이 일꾼을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사장은 곰의 일을 아주 간단히 처리해 버렸답니다. 부사장은 소리를 지르지도 투덜거리지도 않았어요. 신문을 읽다가 그 신문을 치우지도 않은 채 곰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지저분한 놈이로군
하고 한마디 했을 뿐이지요. 부사장은 다른 사람들처럼 게으름뱅이라고 말하지 않고 짧게 놈이라고 말해버렸어요. 이놈을 사장님께 데리고 가요. 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사장은 공장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요. 월급도 제일 많이 받고 제일 큰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었지요. 하지만 실제로 사장이 하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사장은 심심할 때가 많았답니다. 곰을 만난 사장은 곰이 하는 말에 조용히 귀를 기울여 주었어요. 특별히 할 일이 없어서 시간이 남아 돌아가고 또 심심하던 차에 잘 된 일이었거든요. 그렇게 된 거로군. 그러니까 자네가 곰이란 말이지? 사장은 곰에게 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서야 겨우 저를 이해해 주시는 분을 만나 뵙게 되었군요. 글쎄 그건 두고 봐야 할 일이지. 자네가 정말 곰이라면 그 사실을 나한테 증명해야 하네. 증명해야 한다고요? 그렇지. 왜냐하면 진짜 곰은 동물원이나 서커스단에만 있거든. 사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장은 자기 말이 맞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곰을 차에 태워 제일 가까운 도시로 데리고 갔어요. 그곳에는 동물원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곳까지 가는 길은 여간 멀고 힘든 것이 아니었답니다. 동물원에 있던 곰들은 차에서 내리는 곰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이 친구는 진짜 곰이 아닙니다. 진짜 곰이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니 말이 됩니까? 진짜 곰은 우리처럼 철창 안에서 살고 있는 법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사육장 안에서 살든지요. 몇 년 동안을 우리로 둘러싸인 사육장 안에서 지내온 늙은 반달곰 하나가 덧붙여 말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는 곰입니다. 분명히 곰이라고요. 곰은 화가 잔뜩 나서 소리쳤지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자네 고집이 아주 대단하다는 것만은 알아줘야겠군. 사장은 이렇게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잠시 후 곰에게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누구 말이 맞는지는 어차피 밝혀질 테지. 이 근처에 큰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마침 서커스단이 하나 있으니 그리로 가보도록 하지. 사장은 곰을 서커스단이 있는 도시로 데리고 갔어요. 서커스단의 곰들이 아주 영리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지요. 왜냐하면 그 곰들은 사람들한테서 배운 여러 가지 재주를 부릴 수 있으니까요. 서커스단의 곰들은 곰을 한참 동안이나 살펴보더니 마침내 이렇게 말했어요. 보기에는 곰처럼 생겼네요. 하지만 곰이 아닙니다. 정말 곰이라면 관중석에 앉아있을 리가 있나요? 진짜 곰은 춤을 출 수 있지요. 그러고는 곰에게 춤을 출 줄 아는지 물었어요. 아니, 나는 춤을 못 추는데. 곰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다들 들었지? 춤도 출 줄 모른다잖아. 진짜 곰이 아니라 곰 가죽을 뒤집어 쓴 털복숭이 게으름뱅이라고. 제일 작은 곰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모두들 그 말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물론 사장도 함께 웃었지요. 가엾은 곰은 걱정이 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답니다. 공장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곰은 하지만 난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안다고 내가 곰이라는 걸 말이야. 도대체 사람들은 왜 그걸 모르는 걸까? 하고 내내 생각했어요. 공장에 도착하자 곰은 공장 감독이 건네주는 작업복을 순순히 받아 입었어요. 그리고 공장 감독이 면도를 하라고 했을 때에도 아무 말 없이 시키는 대로 했지요. 곰은 다른 일꾼들과 마찬가지로 출퇴근 카드에 출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맡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장 감독이 가리키는 기계 앞에 자리를 잡았어요. 공장 감독은 곰에게 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곰은 한마디도 못 알아들었지만 그냥 고개를 끄덕였지요. 공장 감독이 다른 곳으로 가버린 다음 곰은 무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멍청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곰을 빼고는 모두들 자기가 맡은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곰은 슬그머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그리고 다른 일꾼들이 기계의 단추를 어떻게 누르는지 살펴보았지요. 그런데 공장 감독이 어느새 다시 곰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당황한 곰은 아무 단추나 하나 슬쩍 건드려 보았지요. 기계는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봐, 얼렁뚱땅 시간 때우지 말고 썩 일하지 못해? 공장 감독이 곰을 향해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곰은 단추를 힘껏 눌러보았지요. 기계는 삐그덕거리지도 덜그덕거리지도 않았어요. 물론 폭발하지도 않았고요. 그저 빨간불이 한번 깜빡거리다가 잠시 후에 꺼졌을 뿐이었습니다. 빨간불은 누군가 일하고 있다는 표시였지요. 이렇게 해서 곰은 공장 일꾼이 되었답니다. 곰은 날마다 다른 일꾼들과 함께 기계 앞에 서서 일을 했지요. 4월이 되자 공장 철조망 바깥 들판은 은방울꽃으로 하얗게 뒤덮였어요. 그러고는 여름이 다가오자 시들어 버렸지요. 한여름의 더위로 들판의 풀들이 말라갔어요. 늦게까지 화한한 8월의 저녁에 곰은 종종 잠들지 못하고 말똥말똥 누워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천둥 번개와 함께 비바람이 몰아쳤고 비바람이 지나가고 나자 세상은 어느새 가을이 되어 있었지요. 점심시간에 공장 건물 바깥으로 나온 곰은 하늘 높이 기러기떼가 줄지어 남쪽으로 날아가는 걸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공장 감독은 곰이 그러고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 또 멍하니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직도 떠돌이 근성을 못 버렸군.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었어요. 나뭇잎을 물들인 단풍 색깔이 짙어질수록 곰은 점점 더 피곤해졌습니다. 나뭇잎들이 가을바람에 흔들려 추는 춤이 요란해질수록 곰은 점점 더 자주 하품이 나왔어요. 곰은 눈이 올 것 같은데 아유 졸려 하고 생각했어요. 아침이 되어도 곰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른 일꾼들이 곰을 잠자리에서 억지로 끌어내야만 했답니다. 기계 앞에서 일을 하다가도 곰은 자꾸만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공장 감독이 곰에게 달려왔습니다. 이봐, 당신 때문에 일이 엉망이잖아. 당신처럼 게으름 피우는 사람은 필요 없으니 썩 꺼져버려. 당신은 오늘로 해고야. 공장 감독은 화가 잔뜩 나서 씩씩거리며 말했어요. 곰은 자기가 들은 말이 믿어지지 않아 감독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해고라고요? 그럼 아무데나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리고 아무도 절 붙잡지 않을 거고요? 지금 당장 여길 나가. 그리고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거리지도 말라고. 알아듣겠어? 공장 감독은 곰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곰은 공장 감독의 마음이 바뀌기 전에 얼른 자기 짐을 챙겨가지고 공장 문을 나섰지요. 곰은 하루 종일 걸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내내 걷고 또 그 다음 날도 온종일 걸었지요. 다른 길이 없어서 곰은 계속해서 고속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야만 했답니다. 곰은 옆으로 지나가는 차의 숫자를 세어보기도 했지만 곧 그만두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곰이 공장에서 배운 것은 고작 5가지였거든요. 더군다나 눈발이 점점 더 세차게 퍼부었기 때문이에요. 공장을 떠난 지 이틀째 되던 날 저녁 무렵 온몸이 젖어 꽁꽁 얼어붙은 곰은 텅 빈 고속도로 위에 서 있는 단 하나뿐인 모텔에 도착했습니다. 모텔 1층의 카운터에는 직원이 한 사람 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굉장히 바쁘게 보였어요. 그 사람은 곰을 한참 동안이나 기다리게 만든 다음에야 곰에게 무슨 일로 거길 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무척 피곤해서 방을 하나 얻으려고요. 곰은 공손하게 부탁했어요. 아, 그래요? 방이 하나 필요하시다고요? 모텔 직원은 그렇게 말하면서
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어요. 미안합니다만 우리 모텔에서는 공장 일꾼들한테는 방을 내주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곰에게 방을 내주는 일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니, 방금 뭐라고 하셨지요? 우리 모텔에서는 공장 일꾼한테 방을 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곰한테는 절대로 방을 내줄 수 없다고요. 지금 저한테 곰이라고 하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곰이라고 생각하신단 말씀이지요? 곰이 물었어요. 그 말을 들은 모텔 직원은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옆에 있던 전화기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답니다. 곰은 벌써 몸을 돌려 모텔 밖으로 나간 다음 문까지 닫았거든요. 곰은 쏟아지는 눈발을 헤치며 천천히 숲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곰은 숲으로 걸어 들어가면서도 사실 자기가 숲에서 무얼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곰은 걷고 또 걸었답니다. 그러자 동굴이 하나 보였어요. 이것저것 모두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는데 곰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동굴 앞에 쭈그리고 앉았어요. 내가 이렇게 졸리지만 않다면 좋을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데 곰은 크게 하품을 했어요. 곰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기도 하고 나무들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면서 온몸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일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아무래도 중요한 무언가를 깜빡한 것 같은데 곰은 열심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더라?